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호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팩트는 인정을 하면서 그 팩트를 보는 뷰, 자신의 시각, 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시각으로 그 팩트를 다시 해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호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손혜원 아버지 손용우에게 독립유공자 훈장을 수여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가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아서 남로당 활동을 한 것, 북한에 밀입국한 것, 이런 것들 팩트는 인정을 하는데 자신의 비틀어진 뷰를 거기다 적용을 해서 모든 것을 마사지하는 것이죠. 자, 그래, 맞다. 그런데 그가 독립운동도 하지 않았느냐? 독립운동 한 것도 팩트 아니냐? 해방 이후에 친북 활동이 있다고 해서 독립유공자가 못 된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하는 비틀어진 해석. 위안부나 강제징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예 틀린 팩트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 팩트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 호도하면 거짓말이고 모르면서 하면 순진한 것이고 제가 얘기 제목에 달아놓은 팩치, 팩트 백치, 팩치 문재인. 제가 팩치 문재인의 5가지 사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의 틀린 팩트. 첫 번째,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이가 자신의 조선 의용군을 편입시킨 이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가 됐다. 한미동맹의 뿌리가 됐다. 그래서 김원봉 부대가 국군 뿌리의 일부인 것처럼 한미동맹 뿌리의 일부인 것처럼 국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팩트가 틀린 것입니다. 김원봉이의 조선의용군이 한 50여 명 정도가 광복군에 편입이 됐지만 광복군이 만들어진 지 2년 후에 1942년에 편입됐습니다. 해방 3년 전. 그 김원봉이의 조선의용군은 광복군의 제1지대에 편입됐습니다. 제2지대는 강력한 반공주의자 이범석 장군, 그리고 제3지대 이런 기존의 4개 지대가 합쳐서 제2지대가 됐다라는 설도 있고 제1지대, 제2지대, 제3지대가 있었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국군의 뿌리가 된 것은 제2지대, 이범석 장군, 강력한 반공주의자. 이범석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 내각의 초대 총리 겸 국방장관이 되면서 그의 휘하했던 제2지대의 대원들이 국군사관학교에, 육군사관학교에 대거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국군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김원봉 부대는 김원봉은 원래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임시정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특히 이승만 정권 이런 거 하고도 이 공산주의 경력 때문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제1지대에는 국군이 창설되는 데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김원봉이가 임시정부와의 사이에서 겪었던 갈등, 김원봉이 자체가 이 임시정부를 눈의 가시로 생각했다는 것이 김구의 증언입니다. 왜냐? 임시정부는 김구는 이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 주도를 하는 이 임시정부는 중국의 장제스 국민당 정부, 반공 정부와 긴밀한 이 협조 관계를 맺으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원봉이는 중국 공산당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었죠.周恩来를 비롯해서
나중에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편입되긴 했습니다만은 내심으로는 별로 그렇게 임시정부를 맞듣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임시정부에 있었던 장준하 씨의 증언에 따르면 완전히 공산주의 분자였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때문에 임시정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과도 미국이 일제가 해방되기 약 1년 전부터 했던 이 광복군의 국군 이 한반도 침투 작전, 미국의 OSS 이 전략 이 기획부대와 같이 합동으로 했을 때 미군은 주로 이 이범석 부대, 이 반공주의자 이범석 부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한반도 침투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틀린 팩트이고,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운동 기념식 때 3.1운동의 사망자가 7,500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사망자 숫자도 실제보다 8배나 부풀리는 이런 완전히 팩치 현상을 보였습니다. 실제는 얼마냐? 최근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최대 934명. 이것을 도대체 누가 문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을 해줬는지, 저런 식으로 팩트를 오인을 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도 먼저 이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3.1운동의 사망자가 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서울대 법대 시절의 별명이 입 큰 개구리였던 조국. 역시 입을 크게 벌려서 934명을 2만 명이라고 뻥튀기 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2년 전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본인이 완전히 신나서 자랑스럽게 개최했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폐쇄 선포식. 그 바보 같은 탈원전 정책의 일종의 선포식이었죠. 그때 일본 후쿠시마 원전 때 1368명이 사망했다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엉터리 숫자입니다. 일본의 원자력 안전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숫자는 4명입니다. 저 1368명이라는 숫자는 일본의 어느 한 변두리 작은 신문이 원전 사고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에서 나와서 도피, 피난 생활을 하다가 수년에 걸쳐서 예를 들자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또 기타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걸로 죽은 사람들의 통계를 별로 정확한 근거 없이 한번 보도한 적이 있는 일본 변두리 신문의 변두리 통계입니다. 완전히 근거도 없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저런 엉터리 변두리 통계를 일국의 대통령이 공식 기념식에서 얘기를 해서 일본 외무성이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한 발 물러나서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기무사의 개헌 문건. 여러 팩트로 예를 들자면 국방부 장관의 주재한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팩트로 이것은 만약에 비상시에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에 군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예를 들자면 대비 문건, 치안 확보 문건이라는 팩트를 완전히 오인을 해서 이것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 문건이었다라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특별수사단의 설치를 지시하는 이런 일종의 코미디 같은 해프닝을 벌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것도 팩트를 잘못 해석을 하는 잘못 오인한 팩치 사례입니다. 김정은이는 원래 처음부터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가 필요하다.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자, 그것은 미국이 제공을 하는 핵 우산까지도 없애야 그것이 균형이 맞는 북한의 비핵화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팩트를 또 오인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라고 국민에게 잘못 얘기를 해서 모든 국면을 호도했습니다. 팩치 문재인. 팩트를 제시하면서 그 팩트에 자신의 왜곡된 뷰를 갖다 붙여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보다 틀린 팩트를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호도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 일국의 대통령은 강력한 팩트 기반으로 통치를 해야 주변의 장관이라든가 참모 이런 사람들이 팩트에 완전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국정은 팩트 위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팩치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